조치원은 경부선철도가 놓이면서 성장한 지역입니다. 청주와 연기 사이로 철로가 놓이면서 두 지역이 만나는 지점에 조치원역이 문을 열었고, 이 역을 중심으로 교통요충지로서 도시가 발달하게 됐지요. 청주나 연기 같은 읍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옛 지도에서 조치원을 찾기는 어렵지만 위치는 볼 수 있습니다. 세종 때 연기와 청주 경계인 조천변에 제방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고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는데 이곳이 현재의 조치원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길이 통하는 지점이라 원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원은 청주목 관할이었네요. 성종 때 발간된 동국여지승남에는 청주목에서 서쪽으로 39리에 있는 장원으로 등장하고 영조 때 동국문헌비고에는 청주목 관할의 조치원으로 나옵니다. 원은 지방을 오가는 관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시설인데 조치원처럼 지명에 그 흔적이 남은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연기군의 변두리에 있던 조치원은 기차역이 생기면서 지역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1911년에 연기리에 있던 연기군청까지 옮겨오게 됩니다. 1917년에는 행정구역의 면단위가 신설되면서 조치원면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 지역의 중심지에 본정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현재 버스터미널이 있는 상리가 본정 1정목, 기차역이 있는 원리가 본정 2정목이 됐지요. 철도에 이어 1919년에는 국도 1호선까지 조치원을 지나게 되어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손색이 없게 됐습니다. 경부선 개통과 함께 성장한 조치원인데 1921년부터 충북선까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1921년에 먼저 조치원에서 청주까지 부설됐고 이어서 청안까지 다시 충주까지 연결됐습니다. 조치원과 충주 사이를 운행하던 충북선은 1959년에 제천까지 연결됐습니다. 남북 방향의 경부선 철도와 중앙선을 충북선이 동서로 달리며 연결한 거지요. 1931년 행정구역의 읍단위가 생길 때 조치원은 강경, 철원과 함께 가장 먼저 읍으로 전환됐습니다. 조치원은 연기군청이 있는 소재지였는데 연기군의 일부라기보다는 조치원이라는 지역 자체로 더 많이 알려진 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 조성된 세종시에 포함되면서 연기군이라는 지역 이름은 없어졌지만 조치원읍은 여전히 남아있지요. 조치원역 맞은편에 있던 연기군청이 50년대 말에 세내십육길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군청은 85년에 다시 신흥리에 청사를 지어 이전했고 이곳은 조치원읍 사무소가 되었지요. 조치원경찰서가 전쟁 때 파손돼 원리에 신축됐습니다. 78년에 청사를 다시 지었다가 2004년 번암리로 옮겨갔고 지금은 세종경찰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조치원우체국은 2000년대 연기우체국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다시 세종우체국으로 바뀌었고 2017년 보람동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교리에 있는 세종우체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던 우체국은 다시 조치원우체국이 되었습니다. 1957년에 발족한 연기군 농사교도소인데 이름만 들으면 뭐지 싶습니다. 지도한다는 뜻의 교도와 교정한다는 뜻의 교도가 발음이 같아서 그런 건데 농사교도소는 62년에 농촌지도소로 이름을 바꾸었고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라고 합니다. 1959년에는 조치원에서 대전 가는 1번 국도상의 금남교가 개통됐습니다. 620m 길이의 폭이 7.7m였으니까 꽤 큰 공사였을 것 같은데 내무부 장관까지 참석해 성대하게 개통식을 했네요.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1번 국도는 외곽으로 살짝 변경됐지만 금남교는 여전히 세종시 북부의 조치원과 금강 남쪽 시청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0년 전 조치원역이 지금과 비교하면 소박하고 한산해 보입니다. 조치원역 주변 중심가에 있던 왕성극장인데 외관이 특이하네요. 왕성극장은 60년대는 물론 70년대까지 지역문화 중심지로 이름을 떨쳤지만 차츰 사양길을 걷다가 2000년대 초반에 폐관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노래방이 운영 중인데 옛 극장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치원에는 왕성극장 외에도 중앙극장, 서라벌극장, 스카라극장 등이 있었지요. 조치원에 있던 제사공장이라는데 이름은 확인하기 어렵네요. 1927년에 일본인이 설립한 산일 제사가 조치원에 있었지만
이 공장은 해방이 되면서 문을 닫았고 산일 제사가 철수한 후에 편물 공장과 제지 공장으로 쓰였다는데 작업 모습을 보면 편물 공장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세종 전통시장 네. 문제점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아주 멋진 계획도 한번 우리가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 예. 세종 전통시장 장날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오고 붐비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그 차지한 공간을 더 쓰기 위해서 조금 불법적인 요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불법인데 또 불법을 한다고 하는 난전을 고발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세종 전통시장을 예전보다는 집을 이렇게 지붕을 다 짓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또 이제 욕심을 조금 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욕심을 안 내는 분들이 볼 때는 지금 공정하지 못한데 누가 좀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나 그런 또 심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전국의 지금 전통시장을 이 원형으로 지붕을 만들어준 걸 시 예산으로 해주거든요. 그렇죠. 가시오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시오를 씌워줬는데 이게 다 일본에서 배워온 겁니다. 30년. 백화점의 전 단계로 지정받아 데파트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데파트먼트. 이제 원래는 데파트먼트가 백화점인데 백화점은 완전히 어떤 한 회사가 입점을 시켜서 하는 장사고 데파트는 분양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코너가 있는 게 이제 데파트먼트. 부산에서 주로 부산만 알고 있네. 아니 전국이 데파트먼트가 있었어요. 서울은 더 많은데. 더 많았죠. 그러다 보니 그 데파트먼트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끼리 노란선을 정해놓고 또 나와요. 거기도. 그렇구나. 그게 왜냐면 자기 소유니까. 지금 이 전통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이 점포를 각각 가지신 분들은 자기 점포 소유잖아요. 그 내 집 앞에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자유를 정해서 노란선을 나오지 말자고 해놓고 또 물건을 바깥에 진열해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기 쉬우니까 이렇게 자꾸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법으로 여기는 상업지구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용적률이 1000%예요. 맞아요. 그 이 상업지가 꽤 넓어요.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면 그렇죠. 여기다가 여기 있는 상인들을 전부 조합을 만들어서 아니면 이제 하나의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수용을 해서 전통시장을 1층, 2층은 마트처럼 꾸미고 3층부터 40층까지는 아파트로 꾸미면 40층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거기는 아파트로 그걸 이제 주상복합이라 그러죠. 주상복합이네. 그 다음에 지하를 6층까지 좀 파서 지하 6층까지. 지하 6층까지 파서 지하 1층은 뭐 다른 근린 시설을 넣고 그 다음에 지하 2층부터 6층까지는 5층, 5층은 주차장을 넣으면 한 7, 8천 대를 넣을 수 있어요. 7, 8천 대. 자, 그렇게 해야 여기 전통시장이 살고 그런 다음에 마트처럼 모양새는 전통시장이지만 마트처럼 다 코너를 만들고 마트처럼 물건을 팔자는 거죠.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지금의 문제점은 다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 세종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다음 세종시를 맡는 분에게 한번 맡겨야죠. 맡겨서 그게 좀 그 꿈이 이루어져서.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상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느냐 문제인데 상인에게 돌아가는 이유는 40층을 지으면 그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그 수익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가지고 점포 하나와 아파트 하나를 준다고 공약을 내걸면 누구든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치원이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신도시에 밀려난
이 신도시는 맨날 발전하는데